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하여 다음의 극한값을 계산하시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뭐 1번, 2번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3번 정도 한번 같이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3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3번 문제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자, 이제 절대값이 들어가 있지. 자, 리미트 자, x가 0으로 갈 때, 자, 마이너스의 절대값 x분의 1. 자, 이거의 값을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절대값이 들어오고 0이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통 x가 0 플러스일 때와 x가 0 마이너스일 때 두 개 값을 각각 계산하실 겁니다. 자, 0 플러스를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어쨌든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x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x분의 1이 이제 계산될 거고, 이게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0분의 1이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자, 0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어차피 양수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죠. 뭐 그냥 x분의 1이 될 거고, 0보다 약간 작은 애기 때문에 이게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가 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그리시면요. 원래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는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데, 여기다가 x 대신에 절대값을 쳐주시면, x 대신에 절대값을 쳐서 정리를 해주시면, 원래 이렇게 치면 x 대신에 우리는 절대값 x를 넣은 거고,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x가 0보다 작은 부분은 지우고 대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없어지고 대칭을 시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그려져서 0 가까워질 때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2번도 비슷하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데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근처면 0 근처인데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곱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당연히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0보다 크고 약간 0에 가까운 굉장히 작은 숫자분의 1이니까 얘는 무한대가 될 겁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살펴보시면 그래프 자체가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있을 거고, 그래프가 이쪽이 이제 생기게 될 테니까, 자, 위로 마이너스 1에서 위로 이제 가까워지는 형태로 멀어지는 형태로 해서 무한대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뭐 4번, 5번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자, 현재는 숙제 0828을 같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자, 뭐 6번 문제 보시면 1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는 1보다 큰 거 밑에다 넣어야 되는 거니까 1이겠죠? 1보다 작은 경우는 위의 식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제 구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자, 그래프를 좀 이용하라고 했는데요. 자, fx가 x분의 절대값 x. 자, 이거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 이제 나눠 조정 정리합니다. 자, 절대값 x이기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이게 그냥 x로 나오니까 클 때만 해야 되겠네요. 자, 클 때는 x분의 x가 되는 거니까 1이 될 거고, x가 0보다 작으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x가 0일 때는 분모가 0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0보다 클 때는 1,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시고 0일 때는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나 0 근처에서 0보다 클 땐 1이고 0보다 작을 땐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뭐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겠네요. 자, 다음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8번 문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제여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fx를 조사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1에 x-1의 제곱입니다. 자, 1을 집어넣으면 0이고 위에도 0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0 근처죠. 정확하게 0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x-1의 제곱이고 x-1이니까 하나는 지워지게 되겠지. 그 다음에 1을 대입해 주시면 얼마가 되는 거다? 0에 수렴하게 되는 거다. 자, 2번입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1분의 절대값 x-1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두 개로 나눠서 정리해 보실 수 있어요. x가 1보다 클 때 같은 경우에는 1보다 크면 요게 이제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나와서 두 개 지워지면 1이다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같은 경우에는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같은 경우 이제 1보다 작은 값을 여기다 넣었으니까 이제 이게 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붙여서 이제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럼 지워지고 나면 얼마? 마이너스니까 두 개가 같지 않겠지? 그래서 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1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면 지워주고 여기 이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남을 거고 1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3으로 수렴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어렵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헷갈려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좀 풀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자동차 추돌 실험입니다. 자, 속도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어요. 자, 이때 자 V1과 V2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시는 게 목적이네요. 자, 10 플러스입니다. 10보다 클 때를 계산하시는 거죠. 얘는 80이 되겠네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V2가 10보다 클 때입니다. 10보다 클 때 얼마가 되겠지? 30이 되겠네요. 자, 10보다 작을 때입니다. 10보다 작을 때는 얘는 80이 될 거고 얘도 80이 되겠습니다. 자, 그냥 11대를 계산하도록 할 겁니다. V1은 두 개가 맞닿기 때문에 80으로 수렴하게 될 텐데 2번 같은 경우 왼쪽으로 저기 다르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이상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문제죠. 11번 문제도 그냥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12번 문제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12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 계산에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찾고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해서 주의할 점을 말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분의 1이 있고 곱하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있습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두 개를 딱 곱해가지고 1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이게 안쪽에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곱하기 x 자,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를 리미트를 양쪽으로 뻗어서 계산할 때는요. 자, 둘 다 수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수렴해야 돼요. 해야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0으로 갈 때 이쪽은 수렴하죠? 근데 이쪽은 0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0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또는 무한대입니다. 이제 0보다 작을 때와 0보다 클 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수렴하지 않아. 수렴하지 않는 발산하는 케이스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얘 값 자체가 뭐하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이 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답지도 체크해 보시면 이게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있거든요. 함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는 뭐 사칙연산이 다 성립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가 성립하려면 둘 다 수렴을 해야 되는데 x분의 1은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곱하기 형태로 묶어서 계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13번, 14번 뭐 이런 애들은 뭐 기본 문제들이어서 어느 정도 다 푸실 수 있을 거라서 생각해서 넘어갈게요. 13, 14, 15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에서는요. 자, 뭐 한두 개 정도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에서는 4번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6번 4번 보시면 자, 루트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x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x가 될 거고 유리화를 해서 계산하시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x니까 곱하기 2다라고 이제 계산이 될 거고 밑에는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니까 최고차항 즉 루트 x가 최고차죠. 여기도 루트 x 여기도 루트 x가 되는 거니까 밑에는 2 루트 x 위에도 2 루트 x니까 1로 수렴하는 거다라고 이제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16번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최고차항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여서 나머지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17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fx가 다음과 같은데요.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때를 이제 계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자, t를 마이너스 x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자, x 플러스 2분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을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t가 되는 거니까 넣으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될 거고 절대값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을 계산하실 건데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t는 어디로 가겠지?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t 플러스 2에다가
절대값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이제 최고차항만 따지는 거예요. 자, 요거 마이너스 t가 무한대고 요거 마이너스 t가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1이다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 왜냐? 마이너스 t는 음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위에는 최고차항이 t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t고 마이너스 t니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제 구해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음수입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 마이너스 x로 나와줘서 지워주면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무한대인 경우는 이제 쉽게 계산이 되는데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죠. 루트 x 제곱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원래 이제 절대값 x이기 때문에 x가 음수면 마이너스 x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딱 보고서 x다라고 이제 계산해 주시면 대개 부호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가는 경우로 바꿔서 계산을 해야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번, 19번, 20번, 21번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다 푸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슬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해보도록 할 건데 뭐 XX 나눠주면 50개 나오게 되겠죠? 자, 23번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일반적으로 두 다항함수 fx하고 gx에 대해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는 알파가 다음이 성립합니다. 즉 차수가 같고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답니다. 자, 이제 fx가 다음과 같고요. 자, 두 가지가 성립합니다. 이때 요 순서에 따라서 다음 fx를 계산하시는 겁니다. 1번입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x 제곱분의 자, fx가 자, 1이다라는 걸 이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x는 뭐가 되는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x 제곱이 돼야 되는 거고요.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fx라는 건 기본적으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뭐 이런 형태가 이제 돼야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차수는 2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갑시다.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fx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인수를 가짐을 설명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수를 가진다라는 건 밑에가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대입하시면 0이 되죠. 그러니까 위에도 대입하면 얼마가 돼야 되겠지? 0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 다항함수죠. 다항함수에서 이 근처에서 0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fx는 x-1을 인수로 가져야 합니다. 자, 두 개를 이용해서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럼 x-2고 x-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뭐 여기는 x 플러스 k다라고 해서 이제 1차가 돼야 되겠죠. 1차 합쳐서 이제 2차가 되는 거니까 지워주시고 대입해 주시면 2 플러스 k가 나오게 될 거고 그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k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즉 fx는 x-2와 x-3을 곱한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풀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중단원 마무리입니다. 자, 24번은 뭐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25번에서는 자, 2번하고 4번 이렇게 두 개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건 좀 여기 위에 보도록 하죠. 자, 해보도록 합시다. 자, 25번에 2번입니다. 자, 이걸 하는 이유가 자, x가 어디로 가고 있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x-1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한다. 그럼 분모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고 위에는 1이 있으니까 뭐 절대값으로 보면 분모가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분의 작은 숫자 얼마가 되겠어? 0으로 수렴하게 되겠네요. 자, 4번입니다.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2가 됩니다. 뭐 발산은 발산인데 어떻게 발산하는지 써보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 즉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다라고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그 교과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26번 대입하시면 다음 나오게 되는데 자, 2번 같은 경우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것들은 좀 풀어가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x가 자, 2 플러스일 때 x-2분의 x가 되겠습니다. 2보다 약간 큰 값을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위에는 2 플러스 2보다 조금 큰 게 있을 거고 2를 뺐으니까 0 플러스가 있겠죠. 그러면 2보다 약간 큰 n은 어쨌든 이 근처니까
밑에 있는 0보다는 어떻게 되겠어? 굉장히 큰 숫자에 해당할 겁니다. 자, 0 플러스라는 건 요거 양수고 둘 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발산하지만 어떻게 발산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무한대다라고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역시 그냥 대입하시면 다 나오는 문제고요. 자, 28번 약분해서 계산하시는 형태 문제인데 많이 했던 유형이라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29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프에 관련되어 있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마이너스보다 약간 작은 값이지? 요 근처입니다. y 값을 읽어주시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29번에 일단 앞에 건 0이 될 거고요. 자, 0 플러스입니다. 0보다 약간 큰 쪽이죠. 그러면은 약간 컸을 때는 마이너스 1 근처니까 마이너스 1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1 마이너스입니다. 1보다 약간 작은 애죠. 그러면 어디 근처? 0 근처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 0이다라고 하셔서 29번은 마이너스 1이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30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요거의 값이 존재하도록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위에 1 넣은 거, 밑에 1 넣은 거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 플러스 a가 될 거고 위에는 1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다라고 적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31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어느 도시의 지하철 요금은 이동 거리에 따라 다릅니다. 10km 이하에선 1250원, 10km 초과 50km 이하이면 5km마다 자, 100원씩 요금이 추가가 됩니다. 자, 50km를 초과하면 8km마다 100원씩 요금이 추가가 됩니다. 자, 이때 값을 계산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1번입니다. 자, x가 30 플러스예요. 자, 아까 10km 이하. 자, 얘는 어디에 해당되죠? 10km 초과 50km 이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10km까지는 1250원이 되고요. 10km까지는 1250원이 되고 보시면 10에서부터 얘는 30보다 조금 큰 값이거든요. 그럼 자, 두 개 사이는 간격이 어쨌든 20에서 약간 큰 거죠. 그런데 얘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10km마다 얼마? 5km마다 100원씩의 요금이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5kg 됐을 때 20에서 약간 큰 거니까 이게 이제 100원일 거고 10kg가 추가됐을 때 200원이 되고 안녕하세요. 15kg가 추가됐을 때 300원이 되겠고요. 20kg가 추가됐을 때 400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되겠지? 20보다 조금 큰 값이죠. 그죠? 지금 우리 저번 시간에 드렸던 이 교과서 숙제하고 있어요. 숙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20보다 약간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20에서 25 사이에 있는 요금을 받는 거죠. 즉 얼마? 500원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500원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1750원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10km마다 추가가 되는 거니까 딱딱 떨어지는 지점까지입니다. 즉 여기서 이제 5km라는 건 정확하게 따지면 앞에 10km가 있으니까 10에서부터 15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15까지가 100원이에요. 그 다음에 15에서부터 20까지 정확히 20까지가 200원이 추가가 되는 거죠. 원래 이제 1250원이 있으니까 1350원이 되는 거고 1450원이 되는 거겠고요. 25km까지는 25km까지는 1550원이 되는 거고 25km, 30km까지는 딱 1650원인데 얘 같은 경우는 30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넘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100원을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100원을 추가해서 1750원이다라고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2번입니다. 자, 리미트 x가 자 82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82보다 약간 작은 값이라는 얘기죠. 그럼 일단 50까지는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긴 8km마다 100원씩의 요금이 추가가 되는 거니까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얘는 0에서부터 어디까지? 일단 10km까지는 125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10에서부터 어디까지? 50까지면 일단 추가가 50km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자, 50km가 추가가 됐으니까 아까 5km마다 얼마? 5km마다 100원씩이 추가됐으니까 10에서부터 50까지는 추가되는 거로 따진다면 40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40km가 추가가 될 거고 우리가 5km마다 100원을 추가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8이 나와서 800원이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계산해 주시면 2050원이에요.
즉 정확하게 딱 50kg까지가 2,050원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82kg거든요. 그럼 이 차이는 지금 얼마큼? 32kg가 나오는 거고 이때는 8kg마다 100원씩을 부과했기 때문에 8로 나눠주시면 4번이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심지어 요 같은 경우 이제 82보다 약간 작으니까 정확하게 82까지에 대한 요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를 더 추가, 4번을 추가해 주시면 100원에서 여기 이제 400원이 추가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050원에다가 400원을 추가했으니까 2,450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따른 요금 계산할 때는요. 정확히 딱 떨어질 때까지는 얼마를 받고 그거를 조금 넘어가면 추가 요금을 받고 그거보다 조금 안 되면 여기까지 요금을 받는 거라고 이제 생각하셔서 문제를 풀어가시는 겁니다. 아마 처음 보시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는데 아마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에서 막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자, 3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요. 32번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두 함수의 fx하고 gx에 대해서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극한값이 존재하고 있는 것만 고르는 겁니다. 자, 기억입니다. 3 근처에서 fx하고 gx의 합입니다. fx는 양쪽 다 0인데 gx는 2하고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두 개 더해서 계산해 주시면 왼쪽 오른쪽이 틀리게 되겠죠. 자, 니은으로 갑니다. 자, 이번 두 개를 곱하는 거예요. fx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0이고요. gx는 오른쪽은 2, 왼쪽은 마이너스 2인데 곱했기 때문에 둘 다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는 거고. 자, 디귿은 나누기가 될 겁니다. 자, 나누기 얘가 오른쪽 3보다 클 때 같은 경우에는 2가 될 거고 어차피 요거 0이죠. 그러니까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2고 0이면 어차피 0이 되는 거니까 디귿도 왼쪽 오른쪽 좌우간 우칸이 같은 거고요. 자, 리을 보시겠습니다. 제곱을 하시죠. fx는 오른쪽에 쪽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0이고 얘는 2하고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4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4로 수렴하게 되는 거니까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세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33번에서는요. 1번하고 2번은 좀 아껴보도록 할 거고 요건 좀 풀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계산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33번 봅니다. 자, 리미트 자 x가 마이너스 8로 갈 때 자, x 플러스 8이고 요게 세제곱근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냐? 자, x라는 게 세제곱근 x의 전체 세제곱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자, 그럼 요거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죠. 자, 세제곱근 루트 플러스 2가 될 거고 세제곱근의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개 곱해주시면 2에다가 세제곱근 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럼 두 개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8이죠. 자, 두 개 지워지게 될 거고 마이너스 8을 여기다가 대입해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8에다가 원래 세제곱근 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제곱을 해주셨으니까 요거 이제 4가 될 거고요. 요거 마이너스 2죠?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4가 될 거고요. 플러스 4가 된다라고 해서 3개 4를 더해 주시니까 12다라고 이제 구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보도록 하죠. 자, 2번은 이제 유리화를 좀 해주셔야 할 겁니다. 자, 유리화 해주시면 요거에서 요거를 빼야 되겠지? 그러면 8x가 나오게 될 거고요. 위에는. 자, 여기는 루트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루트 x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고 어차피 무한대니까 최고차항만 계산하시면 되죠. 위에는 8x 1차 8, 그 다음에 x 해주시면 이제 2가 될 테니까 4로 수렴하게 되는 거다. 자, 다음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은 저거 이제 통분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0으로 갈 때 x분의 1이고 옆에 있는 건 x 플러스 1로 통분해 주시면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x다 라고 하고 두 개 지워지고 0을 대입해 주시면 1분의 1이다 라고 해서 이제 1이다 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되겠네요. 자, 4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루트 x 마이너스 1이고, 자, 옆에 있는 걸 좀 통분해 보도록 하죠. x 마이너스 1을 통분해 주시면 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유리화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2가 있고 유리화해 주시면 x 마이너스 1이고 x 마이너스 1에다가 루트 x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두 개 지워지고 1 대입해 주시면 2분의 3이다 라고 이제 계산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34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fx,gx가 다음을 만족하다라고 되어 있는 과정을 보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gx분의 fx가 알파가 됩니다. 자, 그러면 fx분의 gx. 자, fx분의 gx 두 개가 뭐가 돼 있지? 역수가 됐죠? 그러니까 가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알파의 역수, 알파분의 1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gx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x가 알파로 갈 때, a로 갈 때 gx라는 건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에다가 누구를 곱하는 거냐면 fx분의 gx를 곱한 거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뭐 지워지면서 그래야 지워지면서 gx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건 fx분의 gx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 지금 요게 지금 수렴하죠. 그죠? 자, 요게 이제 얼마를 수렴하면 알파 분의 1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렴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두 개는 어떻게 되겠어? 따로따로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x가 a로 갈 때 fx, 그 다음에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자, fx분의 gx다라고 이제 바꿔 보실 수가 있게 될 거고, 네, 요게 이제 알파 분의 1이었고 요게 0이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0이 되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해 보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다에 들어가야 되는 거랑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건 같은 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35번은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같고 36번도 쉽죠? 그렇죠? 여기 이제 fx 넣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1 집어넣으시면 둘 다 3 나오니까 3이 될 거고요. 자, 37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학생들이 많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37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무한대가 됩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fx-gx가 1입니다. 요거는 fx로 묶어요. 그럼 1-fx분의 gx다라고 일단 정리가 될 거고 1이 됩니다. 여기 하는 이유는 앞에 fx가 있으니까 fx만 있는 형태로 바꿔주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fx는 무한대로 가는데 이게 1로 수렴하려면 얘는 무한대분의 1 같은 느낌이어야 될 거고 극한값으로 따진다면 0으로 수렴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fx분의 gx는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는 어디로 수렴해야 되겠어? 1로 수렴해야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겁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fx 더하기 gx입니다. 우린 fx분의 gx를 알고 있으니까 분자 분모를 fx로 나눠요. 1 더하기 fx분의 gx 밑에는 1이 되겠죠? 요게 어디로 수렴해? 1로 수렴하는 거니까 2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34번, 38번, 9번, 40번 이렇게 세 개하고 조금 쉬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38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을 만족할 때 f1을 구하라. 뭐 기본 문제죠. 자, fx는 뭐라고 정의가 되는 거지? 밑에가 x제곱이고 2로 돼야 되는 거니까 fx는 일단은 3차식은 없어져야 돼요. 2x 세제곱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인데 최고차항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2x제곱이 돼야 될 거고 플러스 ax 플러스 b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가보도록 하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밑에다 0을 집어넣으면 0이니까 위에도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0을 넣었어. 그래서 f0가 되는 거니까 b는 0이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b 없어지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입해서 넣어주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될 거고 요 세 개는 x로 묶여요. 그럼 2x 제곱 2x 플러스 a다라고 이제 계산되고 지우고 나서 0을 대입하니까 a가 나올 거고 그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b는 0이니까 최종적으로 f의 2의 값을 계산해 주시면 2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16, 그다음에 8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셔서 답은 18이다 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음을 만족할 때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x가 5x 플러스 3에서 5x 플러스 6 사이에 있기 때문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5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자, fx의 세제곱은 자,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하게 될 거냐면 리미트면 여기서는 같다가 없거든요. 근데 극한을 하면 같다가 들어갑니다. 극한하면 같다가 들어가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5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5x 플러스 3의 전체의 세제곱.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5x 세제곱 플러스 1분의 5x 플러스 6의 전체의 세제곱. 자, 이거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fx에 대해서는 같다가 들어가지 않죠. 근데 리미트를 하고 나면 극한값을 구하면 같다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값 계산해 주시면 최고차항 계산하시면 5의 세제곱이고 5가 있으니까 25가 나올 거고 이쪽도 25가 나오게 되겠지? 가운데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25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40번 하고요. 조금 쉬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함수 연습. 쌤, 자, 40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쌤, 자, 중심이 a, a-a분의 1인 점 C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y는 x에 접하고 있어요. 이때 1과 점 5 사이의 거리가 d가 될 때 a분의 d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 문제에서는요. 1하고 이 y는 x가 뭐하고 있어? 접하고 있죠. 1항 때 배우셨던 건데 접하고 있으면 이렇게 선을 딱 그러면 이제 수직이 될 거고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랑 같아지게 됩니다. 즉 y는 x 정리하시면 x-y는 0이 될 거고 a,a-a분의 1. 자, 둘 사이의 거리입니다.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언제든지 나오죠. 루트 앞에 있는 거의 제곱 2가 될 거고 a랑 절대값 a 마이너스 a 플러스 a분의 1이다라고 이제 계산되는 거니까 루트 2분의 a분의 1이다라고 이제 계산이 될 거고 자 a는 기본적으로 이제 양수라고 생각이 되는 거니까 a 루트 2분의 1이 여기 이제 r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의 거리죠? 1.5와 C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자, 1.5와 C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입니다. 우리가 1과 어떤 점 사이의 최소값이라는 건 어떻게 하죠? 일단 중심까지 거리를 딱 따지시고 중심에서부터 반지름 만큼 빼준 게 최소값, 반지름 만큼 더해준 게 최대값이 되는 거죠. 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그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우리가 배우는 내용 때문에 틀리는 것보다도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주자주 다양한 형태를 풀어보시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할 수 있게 정리해 주셔야 해요. 자, 그럼 여기 이제 0,0이 되는 거고 중심이 요거니까 요 둘 사이의 거리를 먼저 계산해 주시면 a제곱에다가 자, 요거 제곱해 주시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루트 2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자 d가 되는 겁니다. 자, d가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빼야 되는 거다? 네, 요거 반지름을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식정리를 좀 다시 해주시면 자, 식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자, a에다가 자, 루트 2a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a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정리가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반지름의 길이 자, 여기 아까 반지름이었죠? 반지름 a 루트 2분의 1을 빼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어차피 뭐만 따져주면 돼? a가 무한대로 가니까 최고차항만 따져주면 되겠죠? 요거 1차. 여기서의 1차는 요만큼이 1차죠. 그죠? 요거는 이제 분의 1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0이 됩니다. 요것도 다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루트 2a 그다음에 여기 a가 되는 거니까 루트 2로 수렴하게 되는 거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40번까지가 기본적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요 뒤에부터 이제 함수 연속이 나오고 뒤에 이제 대단한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쉬었다가 가보도록 하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연속인데요. 자, 함수의 연속은 뭐 항상 들어도 항상 까먹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자, 좀 몇 개를 같이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41번인데요. 41번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41번 해보도록 하죠. 1번은 쉬워요. 1번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함수? 다항함수죠. 그죠?
자, 다항함수는 원래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x는 1일 때 뭐가 되겠지? 연속이 되겠죠. 그죠? 자, 2번입니다. 자, x가 1일 때와 1이 아닐 때 두 개가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뭘 조사해야 되겠지? 우리가 연속이라는 건 좌극항과 우극항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고, 좌극한 우극한은 합쳐서 우리가 이제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보통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냥 한꺼번에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2번 같은 경우에 여기 뭐가 붙어 있으면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의 fx를 계산하시면 x 마이너스 1이고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여기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요.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고 두 개 지워지게 되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리미트 x가 1보다 크답니다. 1보다 클 때 같은 경우엔 양수기 때문에 그냥 x-1이고 두 개가 지워지면 얼마가 되는 거지? 1이다가 됩니다. 두 개 값이 일단 같지 않기 때문에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불연속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함수값도 0이기 때문에 세 개가 전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4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2번. 역시 마찬가지로 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2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입니다. 위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가 될 거고 밑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똑같이 2가 되는 거니까 1번은 뭐가 되는 거지? 연속이 되겠네요. 만약에 이제 서술형으로 나온다. 그럼 이제 좀 그 말을 좀 쓰셔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 리미트 x가 2 플러스일 때 fx. 자, 그럼 이제 x가 2 플러스에 대해서는 fx 2보다 크니까 이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넣어서 정리하시면 2가 되겠네요. 자, 리미트 x가 2 마이너스일 때 fx 2보다 작기 때문에 fx는 위보다 작은 거 4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여기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f의 2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지? 밑에다가 집어넣겠죠? 그럼 이제 4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2가 돼서 세 개 값이 다 어떻게 되겠지? 같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다? 연속이 되는 거다라고 일단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술형 나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3개를 전부 다 계산하실 수 있어야 해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자, 2가 아니다와 있다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절대값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극한값을 한꺼번에 조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x-2에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두 개 지워지고 나면 x 플러스 2가 남겠지? 2를 대입하면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함수값은 얼마라고 나와 있지? 함수값은 0이죠. 두 개가 같지 않죠.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기 때문에 x는 2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으로 갑니다. 자, 정의역을 나타내는 구간으로 사용해서 나타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9번에 자 1번입니다. 자, 분모가 뭐가 아니면 되겠죠? 1이 아니면 되는 건데 자, 이거를 정의역 1이 아니다라는 걸 구간을 이용해서 쓰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오고 다시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간다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은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2까지인데 2에서는 요 닫힌 기호를 정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자, 44번입니다. 44번. 자, 보시면 연속인 구간 다항함수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번은 5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5까지, 5부터 무한대까지. 3번 역시 분모가 0이 아니면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까지. 자, 4번은 아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되는 거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3의 대괄호에다가 무한대까지 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은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으면 되는 거니까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가 b가 되는 거고 밑에가 2 집어넣으면 0이니까 위에도 2가 집어넣으시면 0이 돼야 되겠어요. 4-10 플러스 a가 0이니까 a는 6이 될 거고 a가 6이면 위에가 6이 되면 2하고 3이죠. x-2, x-3으로 인수분해되고 지워지고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똑같이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47번. 자, 연속성을 조사하여라. 연속성을 조사하라는 건 어디에서 연속인지 연속인 구간을 얘기하는지 혹은 불연속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47번 해보시면
자, 일단 다항함수죠. 다항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은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요. 분모가 0일 때는 x가 0과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다시 0부터 3까지, 3부터 무한까지에 대해서 연속이다라고 해서 구간을 이용해서 어디에서 연속인지를 표시해 주시면 연속성을 조사한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과 1에서는 불연속이지만 각각에서 연속인 함수를 만들려고 한다. 자, x-1에서 불연속인 유리함수 이렇게 정리가 됐죠. 1에서 유리함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번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서 비교해 보시는데 뭐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49번은요.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원래 정확한 제 내용은요. 자, 함수가 연속일 때, 닫힌 구간에 대해서 연속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항상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얘는 이제 다항함수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에서 우리가 이제 계산하시는 방법은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플러스 4분의 1이 될 거고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되는 거니까 그래프는 위로 블록이 될 거고 여기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를 볼 거니까 3에서 최소값이 되겠네요. 최대는 4분의 1이고요. 최소는 거기다 3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0이다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틀리죠. 그렇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불연속인 게 어디서 나오냐면 마이너스 2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는 불연속인 게 존재하는 함수가 되는데 문제는 구간 내에서만 아니면 됩니다.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마이너스 1은 요 안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얘는 연속이 되는 거고 그래프를 좀 이용해서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2가 있고 1, 3, 1, 4분면과 3, 4분면 방향에 그려지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를 보시면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3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3에서 최소값이죠. 3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최소값은 5분의 3이다 라고 이제 구해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50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에서부터는요. 50, 51, 52, 그 다음에 53까지는 우리가 사이값 정리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50번 보시면요. 자, x세제곱 플러스 2x에 대해서 fc가 1일 때 c가 열린 구간 0과 1에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함을 설명해 보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f에 일단 0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f의 0은 0이죠. 자, 누구보다 작지? 1보다 작습니다. f에 1을 집어넣으시면 3이고 3은 누구보다 크지? 1보다 크겠네요. 그러면 하나 값은 1보다 작고 하나 값은 1보다 크가 되고요. fx는 당연히 0과 1 사이에서 무슨 함수? 연속이 됩니다.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사이값 정리는 연속일 때만 성립하게 되는 거니까 0에서부터 1까지 보통 쓰실 때는 이제 닫힌 구간으로 연속은 설명을 해요. 쓸 때 이렇게 쓴다라는 거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0과 1 사이에서 연속일 때 0과 1 사이에서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서 뭐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오면 돼요. 연속이라는 얘기.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곱해서 0보다 작다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준이 0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 0보다 작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0보다 작아야 되겠어 이제 이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정확한 정의는 뭐죠?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거니까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다. 이 얘기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51번이에요. 자, 51번은 그래서 이 끝에가 얼마가 됩니까? 끝에가 0이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fx를 뭐로 정리한다?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정의를 하시고 자, f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당연히 연속입니다. 뭐 다항함수기 때문에 항상 연속이죠. 자, f의 마이너스 1을 계산해 주시면 f의 마이너스 1은 저기다 놓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이어서 0보다 작죠. 자, f의 1입니다.
1을 넣으시면 1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3이 돼서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뭐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왜? 1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 FC가 0이 되는 거죠. C는 적어도 하나를 갖는다. 뭐 이 말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속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크고 하나가 작은 거.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라는 말 들어가면 보통 다 맞게 해줍니다. 52번은 똑같은 문제에서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할 거고요. 자, 53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하나의 실근을 가진데요. 존재하는 구간을 찾는 겁니다. 자, 0과 1 사이에서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셔서 설명해 보자. 사이값 정리 자체가 일단 연속이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fx 설정을 좀 하시고요. 플러스 3x 마이너스 1로 설정을 하고 f의 0일 때 원래 이제 0과 1 사이에서 연속이죠. f의 0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로 잡고 1 계산하시면 3이 되는 거니까 0보다 크죠. 그래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C가 0이 되는 건 C는 0과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2번은 0과 2분의 1, 2분의 1로 나누어서 각각 중에서 존재하는 구간을 정리하시는 거죠. 2분의 1을 하나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F의 2분의 1을 계산해 주시면 8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0보다 크죠. 그러면 얘도 크고 얘도 크고 얘는 작고 얘는 크게 되는 거니까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한다? 0과 2분의 1 사이에서 존재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두 번 반복한다. 즉 2분의 1, 0과 2분의 1 했으니까 그 다음 0과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 한 번 더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4분의 1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F의 4분의 1입니다. 자, F의 4분의 1을 계산해 주시면 4분의 1 같은 경우에 저기 넣어주면 64분의 1이 될 거고 4분의 3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요. 이건 0보다 어떻게 되겠지? 작아지게 되겠네요. 그죠? 0보다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4분의 1과 2분의 1 일단 사이가 되는 거고요. 그 두 개의 가운데 값을 한번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4분의 2하고 4분의 1을 더해서 2로 나눠서 정리해 주시면 딱 가운데 8분의 3이 있어요. 그래서 F에 8분의 3을 한 번 더 넣고 이제 계산을 해주시면 또 구간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분의 3을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64, 8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요. 256. 네, 512가 되겠네요. 64 곱하기 8이 되는 거니까 512. 그 다음에 3의 세제곱하시면 27이 될 거고요. 플러스 8분의 9. 마이너스 1이면 여기 이제 양수니까 이거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작기 때문에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존재한다? 4분의 1과 8분의 3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컴퓨터에서 이런 해를 구할 때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 0보다 크고 작고 0보다 크고 작고를 계속 계산하셔갖고 가운데 더 작은 부분, 더 작은 부분, 더 작은 부분을 찾아서 해를 찾는 형태로 이제 계산하시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단원 마무리입니다. 중단원 마무리. 자, 몇 개 좀 정리하셔가지고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번에 1번은 말로 그냥 설명할게요. 자, 뭐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고요. 자, 55번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연속인지. 절대값도 보통 연속인 함수입니다. 이렇게 분자에만 있는 경우에는 보통 연속인 함수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클 때 넣어주시면 요거 마이너스 2고 2가 되는 거니까 0이 되고 마이너스 2보다 조금 작은 걸 넣더라도 똑같이 계산이 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클 때하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계산하시는데 무슨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분모가 0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얘는 불연속이 되는 거겠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죠. 자,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시는 겁니다. 자,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된다.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연속이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6에서는 이제 불연속이니까 마이너스 6에서 불연속이다.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에서 무한대까지에 대해서 연속이다. 이렇게 이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7번인데 요거는 이제 맡기도록 할게요.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0 넣으신 다음에 사이값 정리 쓰시면 되겠죠? 자, 58번인데요. 자, 58번에서는 이제 이게 이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를 보시는 건
극한값을 계산하시면 되는데 2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보시면 절대값 들어가죠. 그래서 극한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2보다 클 때 계산할 겁니다. 자, 2보다 크면 이게 이제 양수니까 그대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럼 지워주고 2를 대입하니까 2가 되겠죠? 우극한은 2가 됩니다. 자, 좌극한이에요. 2보다 약간 작은 값을 2에서 뺐기 때문에 음수여서 마이너스 한 번 곱해갖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이거 두 개 같지 않죠? 이미 불연속이 되겠습니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함수값은 0이 되기 때문에 함수값하고도 다르죠? 그렇죠? 함수값도 다릅니다. 자, 59번입니다. 자, 연속일 때 A값을 구하는 거 요거에 극한값 계산하셔서 유리화 하셔가지고 A값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60번입니다. 자, 이제 의외로 이런 거 헷갈려 하시죠? 자, 둘 다 A에서 연속입니다. 반드시 연속인 겁니다. 자, 연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극한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칙 연산이 원래 다 성립합니다. 다만, 자, 더하기 빼기 상수 곱하는 거는 항상 성립. fx는 fx를 곱한 것도 성립. 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나누기도 다 돼요. 그런데 분모가 0인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분모가 0인 게 있고 리을도 분모가 0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누구, 기억과 니은만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61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자, 연속인 구간을 구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넣으시면 되겠죠? 위에 x-1이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인데 자,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분모가 0일 때는 1과 2가 되는 거니까 자, 구간은 어떻게 쓰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1까지 1에서 2까지 2에서 무한대까지. 참고로 여기 이제 x-1이고 x-2인데 이거 두 개 지우시면 안 돼요. 이거 극한 구할 때만 하시는 거고 연속성 조사하실 때는 이거 지우시면 안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안에다 넣으시면 되겠죠? x-1이고 요거는 다시 x-1이고 x-2가 되는데 여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요. 요식은 잘 보시면 x-1의 제곱에다가 x-2가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안쪽에 있는 것만 그래프를 그려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죠? 1과 2가 있으면 2에서는 그냥 지나가고 1에서는 접해서 갑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와 1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돼요. 그래서 1인 경우에 대해서도 연속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요거 1일 때도 돼요. 답지에는 요거 표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1일 때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1일 때 하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정리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일 때 하고 2보다 크거나 같다.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다 라고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런데 요거는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연속이라는 개념은 어떤 한 점에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점 근처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은 있지만 1 근처에서는 값이 없기 때문에 요건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만 연속인 구간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함수값은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함수값은 정의되어 있지만 원래 연속의 정의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데 얘는 함수값만 있고 극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1은 연속인 구간에 포함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62번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자, 63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의외로 또 이런 것들 좀 어려워하시는데 물론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예, 높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자, 연속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떤 버스가 A 정류에서 출발합니다. B에 정차한 다음에 C로 갈 겁니다. A에서 B로 갈 때와 B에서 C로 갈 때 최고 속력이 각각 60입니다. 이때 A에서 C, 그 다음에 속력이 40인 순간은 적어도 몇 번이 되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봅시다. 요걸 우리가 시간이라고 보고 요걸 속력이라고 봅시다. 시간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움직임, 정거장이라고 할까요? 정거장. 자, A 정거장이 0에 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B 정거장이 어디 있을 거고요. C 정거장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정거장에서는 서야 되는 거니까 속력이 0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뭐라 그랬죠? A하고 B 사이에서는 최고 속력이 얼마라고 했어? 최고 속력이 60입니다.
B하고 C 사이에서 최고 속력이 60이죠. 그럼 우리는 40인 순간이 몇 번을 쓸 것이냐라는 거죠. 뭐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적어도 네 번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나타낸다면 0과 60 사이에서 하나가 존재할 거고요. 60과 0 사이에서 다시 하나 존재. 0과 60 사이에서 다시 하나 존재. 그 다음에 60과 다시 0 사이에서 적어도 한 번이 존재하게 될 테니까 A하고 B 사이에서 적어도 두 번, B하고 C 사이에서 적어도 두 번이니까 합쳐서 적어도 네 번은 존재하게 되는 거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64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연속일 때 a값과 b값을 구하시는 건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요 구간이 절대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간을 좀 다르게 바꿔요.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는 거고요.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총 3개로 나눠주십니다. 위아래는 식이 똑같은 거예요. 자, x의 x-1이고 밑에도 x의 x-1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돼야 되겠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될 거고, 자, 우리가 함수가 연속입니다. 1, 마이너스 1 두 개에 대해서 각각 연속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로 계산하셔야 되겠죠? 자, 1을 먼저 넣읍시다. 위에 1을 넣으시면 0이고요. 밑에다 1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돼서 a 플러스 b는 1이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고,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작다, 크다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돼서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되겠네요. 두 개 유리와 아까 두 개 연립해서 계산해 주시면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2다라고 이제 계산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65번입니다. 자, 기억하시죠? x 플러스 3을 분모로 나누셔가지고요. 자, 2일 때가 4가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65번입니다. 자, 그럼 fx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3분의 ax 세제곱 플러스 bx인데 단 요게 x가 뭐가 아니냐면 마이너스 3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f의 마이너스 3을 계산하는 건 마이너스 3에서의 극한값과 동일하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밑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시면 0이고 위에도 마이너스 3을 넣으시면 0이 돼야 돼요. 마이너스 27a 마이너스 3b가 0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니까 b 값은 이항에서 계산해 주신 마이너스 9a다라고 이제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 극한값을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자, 얼마? f의 2가 4죠. 2는 이게 마이너스 3이 아니기 때문에 2는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셔야 돼요. f의 2는 5가 될 거고 8a 플러스 2b가 될 거고 그게 4가 되는 거니까 8a 플러스 2b는 20이 됩니다. 그래서 4a 플러스 b가 자, 요게 이제 10이 이제 계산이 되는 거겠죠. 자, b가 마이너스 9a니까 넣어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5a는 10이어서 a 값은 마이너스 2다라고 이제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넣어서 계산 정리할 겁니다. 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2 넣어서 중리시면 b는 18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18x가 이제 계산이 될 거고요. 자, 극한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x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두 개는 x 플러스 3만 남겠죠? 마이너스 3을 대입해 주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 0이다 라고 이제 계산이 돼야 되겠네요. 잠깐만요. 계산을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묶어서 정리해 주시면 플러스 3이 지워지니까 이거 x 마이너스 3이겠네요. 마이너스 3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이제 계산이 될 거고 마이너스 36이다 라고 이제 구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6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66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f의 x가 자, f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자, 이때 f의 1과 f의 2를 곱한 건 0보다 작고
f의 3과 f의 4를 곱한 게 역시 0보다 작습니다. 이 얘기는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3과 4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가 존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fx가 f의 마이너스 x다. 요거 y축 대칭이에요. 좀 외워도 돼요. y축 대칭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죠. 그다음에 3과 4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입니다. 그러면 대칭돼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의 그래프가 똑같이 생기게 될 거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3에서 역시 그래프가 똑같이 생기게 될 테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돼서 총 몇 개? 적어도 4개의 실근이 존재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단원 평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일단 대단원 평가는 오늘 당장 수업을 할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체크하실 수 있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수업 자체는 여기까지 하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중에서 다시 한번 풀어드렸으면 하는 것들을 좀 체크하셔가지고요. 채팅창에 정리해 주시면 남는 시간은 그걸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업 자체는 여기까지입니다.